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투자자라면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놓치고 있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2026년 3월 2일, 이란의 절대 권력자 하메네이가 사망한 순간부터 중국으로 향하는 비공식 석유 공급망의 숫자가 제로를 향해 수직 낙하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니 제3차 세계대전이니 하는 자극적인 말들로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죠. 하지만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진짜 타겟은 중동의 사막이 아니라 북경의 중남해, 바로 시진핑의 집무실입니다. 15년 넘게 시장을 분석해온 제 눈에는 지금 이 상황이 단순한 부고 소식이 아니라 중국 경제라는 거대한 공룡에 가해진 정교한 에너지 사형 선고로 보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이 왜 중국의 파산으로 이어지는지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를 모른다면 여러분은 다가올 거대한 두해 재편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치밀한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이란이라는 기둥을 무너뜨려 중국이라는 지붕을 통째로 주저앉히는 전략을 택했죠. 적의 장례식장에서 내 집의 몰락을 지켜봐야 하는 시진핑의 심정, 상상이 가십니까? 겉으로는 평화와 안정을 외치는 미국의 외교 성명 뒤에는 중국의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서늘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숨을 쉬고 있는 환자와 같습니다. 그 호흡기에 산소를 공급하던 줄이 바로 이란의 헐값 석유였습니다. 그런데 그 산소통을 관리하던 주인이 사라졌고 줄은 꼬여버렸습니다. 트럼프는 그저 옆에서 그 꼬인 줄을 가위로 툭 자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죠. 직접 주먹을 휘두르지 않아도 상대는 스스로 질식해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트럼프의 우회적 질식 전략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옆집 러시아에서 사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푸틴과 시진핑은 피를 나눈 혈맹이라는데 설마 나 몰라라 하겠느냐는 생각도 드실 겁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세계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비정합니다. 오히려 푸틴은 지금 이 기회를 틈타 시진핑의 등 뒤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과연 형제라 부르던 러시아가 중국에 내민 것은 구원의 손길이었을까요? 아니면 목을 조르는 밧줄이었을까요? 그 처참한 배신의 현장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설마 러시아가 가만히 있겠어? 같은 배를 탄 처지에 도와주겠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국제정치라는 판대기 위에 의리라는 단어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다급하게 크렘린궁의 문을 두드렸죠. 이란산 석유가 막혔으니 형제 국가인 러시아가 그 빈자리를 채워달라는 눈물겨운 호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틴이 보여준 반응은 구원의 손길이 아니라 굶주린 늑대의 이빨이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핵심 동맥인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은 이미 100% 포화 상태입니다. 물리적으로 단 한 방울의 기름도 더 보낼 수 없는 꽉 막힌 병목 현상에 직면해 있죠. 바닷길은 또 어떤가요? 미국의 촘촘한 해상 제재망이 그물을 던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푸틴은 시진핑의 손을 잡아주는 대신 그의 지갑을 통째로 털기로 작정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막 한가운데서 물이 떨어진 여행자에게 옆집 이웃이 평소 가격의 10배를 부르며 물 한 컵을 파는 꼴입니다. 푸틴은 과거의 우정 가격을 단칼에 폐기했습니다. 대신 국제 시세보다 훨씬 비싼 바가지 가격을 들이미며 중국의 피 같은 달러를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있습니다. 혈맹이라는 이름표는 쓰레기통에 던져진 지 오래입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중국은 이제 러시아라는 강도에게 국부를 상납하는 처참한 호구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안팎으로 뜯기며 비틀거리는 모습, 누군가에게는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트럼프는 이미 이 모든 배신과 결핍의 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주먹을 휘두르는 하수 대신 적들이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게 만드는 고단수에 덫을 놓았습니다. 대체 트럼프가 설계한 이 우회적 지식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공장에 전원을 내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중국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진짜 카운터 펀치가 곧 공개됩니다. 여러분, 상대를 쓰러뜨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직접 주먹을 휘둘러 피를 흘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숨을 쉬기 위해 몸부림치다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 바로 질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며 전 세계를 경악게 한 우회적 질식 전략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과거의 무역전쟁이 서로의 살점을 깎아먹는 진흙탕 싸움이었다면 지금 2026년의 전략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아주 세련되고도 치명적인 방식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뺨을 때리는 대신 중국의 배를 채워주던 이란이라는 에너지 파이프라인의 밸브를 정교하게 비틀어버렸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부가 권력 투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자 기다렸다는 듯 세컨더리 보이콧 2.0이라는 거대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연구는 테러 자금 차단이지만 실질적인 타겟은 이란산 헐값 석유를 싹쓸이하던 중국 산둥성의 민간 정유사들과 그들의 돈 세탁을 도왔던 쿤눈 은행입니다.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몰래 뒷거래로 물건을 떼어오던 구멍가게의 단골 거래처를 박살내고
그 가게가 쓰는 카드 결제기까지 먹통으로 만든 격입니다. 이제 중국은 위안화로 기름을 사오고 싶어도 결제할 길이 막혔고, 유령선을 띄우고 싶어도 미국의 위성 감시망이라는 촘촘한 덫에 걸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 미군 한 명 희생시키지 않은 채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를 합법적으로 차단해버린 이 전략에 전 세계 지정학 전문가들은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외부의 공급망이 끊기면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 내부에서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경제적 내출혈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이 불이 꺼지고 수천만 명의 분노한 청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아비규환의 현장. 1경원이 넘는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는 중국 내부의 참혹한 실상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대륙은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는 끊겼는데 몸 안에서는 장기가 하나둘 터져나가는 다발성 장기 부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란산 헐값 석유로 겨우 숨만 붙이고 있던 중소 제조업체들이 제일 먼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있죠. 광동성과 저장성 같은 핵심 공업지대에서는 어제까지 돌아가던 공장 수만 개가 하룻밤 사이에 문을 닫고 사장이 야반도주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산 단가는 치솟는데 내수 침체로 물건은 안 팔리니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분노한 청년들입니다. 중국 당국이 통계 마사지를 통해 숫자를 숨기려 해도 2026년 현재 체감 청년 실업률은 이미 40%라는 임계점을 돌파했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도 일자리가 없어 부모연금에 기생하던 전업자녀들이 이제는 공장 부도로 생계가 끊기자 폭도로 변하기 직전입니다. 수천만 명의 농민공과 대졸백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 중국 공산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내부의 밀란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공완 유지비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미 나라 국가는 비어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겉만 번지르르한 거대한 댐에 수천 개의 미세한 균열이 동시에 터지고 있는 꼴입니다. 그 균열의 정체는 바로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라는 시한폭탄입니다. 지방은행들은 이미 파산 상태에 직면했고 내 돈을 돌려달라는 이민들의 아우성이 은행 창구를 뒤덮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발동한 금융제재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한 글로벌 자본들이 차이나 엑소더스를 단행하며 위안화 가치는 역사적 최저점으로 수직 낙하 중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경제가 망한 시진핑이 시선을 돌리려 전쟁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공포 말이죠. 대만 해협에 전운이 감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펜타곤의 최신 기밀 분석은 전혀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시진핑은 지금 총을 들고 싶어도 들 수 없는 상태인지 기름 없는 탱크가 가져온 허망한 군사적 실체를 다음 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전쟁의 역사는 결국 보급의 역사입니다.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가졌어도 그 칼을 휘두를 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지금 시진핑 주석의 머릿속을 가장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대만 통일이라는 거창한 꿈이 아니라 당장 내일 전투기에 채워 넣을 기름 한 방울입니다. 많은 분이 경제가 무너지면 시선을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 미 펜타곤에서 흘러나온 가상 분석 데이터는 이 공포를 단숨에 일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진핑의 대만 침공 계획은 이제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증발했습니다. 전쟁의 피는 곧 기름입니다. 이란산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고 러시아마저 바가지를 씌우는 상황에서 중국의 국가전략 비축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장 하늘에 띄울 전투기에 들어갈 고순도 항공유도 부족하고 대만 해협을 건널 수백 척의 군함과 상륙함을 움직일 막대한 양의 디젤 연료도 구할 길이 막혔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는 상황에서 바다를 건너는 상륙전을 감행하는 것은 인민해방군 수십만 명을 바다 한가운데서 움직이는 관짝에 가두는 집단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엔진 오일도 없고 연료 탱크도 비어있는 슈퍼카를 타고 시속 300km로 달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꼴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한 5세대 전투기와 항공모함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죠. 트럼프는 직접 미군을 파견하거나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이란이라는 에너지 밸브 하나를 정교하게 잠가버림으로써 아시아 최대의 안보 위협을 물리적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혀를 내두르는 트럼프식 평화의 실체입니다. 자, 이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던 반미축의 척추가 부러졌고 그 하중은 고스란히 중국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자본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제국의 몰락이 남긴 빈자리, 그 막대한 부와 기회는 어디로 흐르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수혜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라고 불리는 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의 실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누군가의 몰락이 누군가에게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 냉혹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의 진실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덤핑 기계가 멈춰서자 전 세계 시장에는 유례없는 공급의 진공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안 되는 저가 공세로 우리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중국의 불법 보조금 제조업이 에너지가 끊겨 자멸하고 있는 것이죠. 덕분에 고사 직전까지 신음하던 대한민국의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은 단수만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핵심은
첨단 산업의 초격차 황금기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쫓아오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는 이번 사태로 인한 자금줄 차단과 에너지 고갈로 영원히 좁힐 수 없는 격차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글로벌 수주 물량은 이제 붕괴하는 중국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장 안전하면서도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대한민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K조선과 K방산이 전 세계에 대체 불가능한 물량을 싹쓸이하는 이 역대급 슈퍼사이클. 여러분은 지금 그 역사적인 현장의 주인공입니다. 비유하자면 운동장에서 반칙을 일삼으며 우리 선수를 미치던 선수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 쓰러진 격입니다. 이제 심판은 그를 퇴장시켰고 넓게 비어버린 트랙 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에이스가 독주를 시작한 셈이죠. 미국의 주도하에 유럽연합과 인도, 일본이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재편회의에서 중국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에 내리는 최종 선고이자 동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는 당신들이다 라는 확답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명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교란하던 오만한 제국은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우리는 중국몽이라는 신기루가 거치고 깨어난 현실의 악몽이 시진핑의 목을 조르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지각전동의 끝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돼 생존 전략과 부의 기회를 정리해드립니다. 한때 전 세계를 중국의 발 아래 두겠다며 호언장담하던 1대1로의 꿈이 이제는 시진핑 주석의 목을 재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25년 포괄적 협력 협정을 맺으며 무려 5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쏟아부었습니다. 중동의 항만과 철도를 장악해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겠다는 야심찬 도박이었죠. 하지만 하메메이의 죽음과 함께 이 막대한 투자금은 하루아침에 사막의 신기루처럼 증발해버렸습니다. 지금 이란 현지에서는 분노한 민중들이 우리의 자원을 중국의 헐값으로 팔아넘긴 독재 정권을 심판하자며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파견했던 기업인들과 기술자들이 짐도 못 챙긴 채 야반도주하듯 탈출하는 굴욕적인 장면이 실시간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죠. 비유하자면 노후 자금을 몽땅 털어넣은 상가가 준공 직전에 불타 없어진 격입니다. 인민들은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독재자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비판이 만리장성 같은 인터넷 통제벽을 뚫고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산당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회 내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됩니다. 시진핑의 사면임과 외권 정책에 대한 정면 반발이 터져나오며 권력 누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죠. 절대 존엄이라 불리던 권위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중국몽은 이제 끝났다는 서늘한 현실의 목소리가 공산당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중국이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 우리는 2026년 오늘 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기루 같은 희망 고문은 없습니다. 오직 깨어난 현실의 악몽만이 그들을 기다릴 뿐이죠. 그렇다면 이 혼돈의 끝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고 또 어떤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마지막 장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최종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 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지만 깨어있는 자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중국의 붕괴는 단순한 한 국가의 몰락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차이나 중심의 질구가 완전히 해체되고 대한민국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팍스 코리아나의 서막입니다. 남의 기술을 훔치고 시장을 교란하던 오만한 제국은 이란이라는 기둥 하나가 부러지자마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중국몽이라는 신기루에 미련을 두는 것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의 1등석 티켓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중국을 떠나 가장 안전한 기술 방벽을 쌓은 대한민국으로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그리고 에너지 재편의 핵심인 2차 전지까지 우리 기업들이 독주할 수밖에 없는 이 역대급 슈퍼사이클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시 오지 않을 부의 추월 차선이 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뒤 맑게 갠 하늘 아래 황금빛 들판이 펼쳐지는 꼴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두려워 숨어만 있던 사람들은 이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냉철한 분석과 과감한 결단만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나아가 가문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선사할 것입니다. 15년 경력의 정제 분석가로서 제가 여러분 곁에서 그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긴박하고 충격적인 분석이 여러분의 세상을 보는 눈을 한층 더 넓혀주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붕괴가 불러올 나비효과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롭게 재편되는 세계지서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과 어떤 자산에 집중해야 하는지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실전 투자 리포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빠른 정보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깨어있는 투자자가 됩시다.